자, 더 살롱. 강유정 의원은 경청토 때문에 또 못 오십니다. 전우영, 김태형 유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선의 의미 그리고 온갖 시도에도 왜 이재명 지지율은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나? 일단 앞에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죽 써서 개졌다. 죽 써서 계셨죠. 이 말이 가장 절절하게 좀 다가왔던 때가 87년 12월이었어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매맞아가면서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노태우가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17 내란 주역, 내란 수계 중에 한 사람이 당선이 됐죠. 근데 또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이게 양긴 분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8년 총선에서는 사당 체제가 일단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5.17 내란 세력이 하나, 그다음에 5.16 내란과 유신 친위 군타태 세력이 또 하나, 그다음에 김영삼 세력이 하나, 김대중 세력이 하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두 당이고 민주 세력이 두 당이었었는데 이게 90년에 3당 합당으로 내란 독재 세력이 민주 세력 일부를 끌어들이면서 민자당을 만들었죠. 그게 한국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당 체제예요. 정당 체제는 우리가 헌정 체제는 87년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당 체제는 90년 체제가 지금까지 35년간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란 세력 주도의 정당이 스스로 보수를 참칭하면서 일반 국민의 정치 의식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포섭됐죠. 보수냐 진보냐라고 얘기할 때 내란 독재 세력을 보수라고 부르는 게 해괴한 세계사적으로 해괴한 정치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구조, 정당 구조가 우리 사회의 정치 현실 그리고 이제 시민의 정치 의식까지도 좀 장악해 버린 이런 상태가 35년간 지속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한 그러니까 이제 이 민정당에 반대되는 민정당에 대항하는 민주 세력의 정당 의석수는 80석이 안 됐어요. 90년. 네. 80석이 안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든 간에 조금씩 늘어나서 최근 세 차례의 선거에서는 모두 이제 민주 세력 그 80석에서 출발해서 세 차례 선거에서 모두 이겼고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는 모두 170, 180석에 이르는 거의 3분의 2 의석에 달하는 정도로 증가를 해왔죠. 이런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내란 독재 세력이 다시금 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이번 좀 내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분명해진 거는 이제 민자당은 과거 김영삼 성분을 완전히 털어내고 확실한 내란 독재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힘으로 좀 자기 정체를 분명히 했고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과거에 양긴 분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과거의 보수 세력이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과거 민자당으로 빨려 들어갔던 김영삼의 정신 또는 김영삼 성분을 다시 끌어오려고 하는 그래서 정치적 그 정당 구조를 정당 체제를 다시금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 이 구도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87년에 실패했던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가 이재명이 김영삼, 김대중을 다시 단일화시키는 그런 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내란 독재 세력은 유사왕정 왕당파거든요. 이 왕당파를 몰아내고 87년에 완성하지 못했던 민주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 또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선은 죽 써서 개졌던 87년의 경험을 반성하고 죽은 사람 밥그릇에 개밥 그릇에는 개사료를 담는 그런 좀 정상적인 한국 정치 지형 또 한국의 정당 지형을 정상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이거 잘못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 수준의 또는 인류 보편 수준의 보수와 진보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내란 독재 세력을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좀 계기로 삼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야 이거 완전 감동적인. 통찰, 야, 대단한 통찰이다. 네. 전우영 교수님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뒤통수로 빡 때릴 때가 있어요. 역사학자니까 가능한 통찰이죠. 이 대단한 통찰이다 이거. 야 오늘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 다 하신 것 같은데. 자 소장님 지지율은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보시기에? 자, 이재명 지지율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변동폭이 없어요. 크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양상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죠. 그러다가 뭐 특정한 계기엔 조금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소폭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요게 이재명 지지율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지지율에 거품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실력, 본인의 실력, 능력, 실적을 통해서 확보한 지지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이런 걸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올라가는 지지율이에요. 근데 과거의 대선 후보들 지지율을 보면 사실은 뭐 후광을 뒤엎는다든가 또는 바람을 탄다든가. 네, 바람을 탄다든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막 띄워준다든가 그래서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렸던 후보가 이제 이낙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꺼져버려요. 그거는. 왜냐하면 진짜 지지율이 아니라 거품 지지율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는 거품이 없다. 일단 요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기까지 쉽지 않은데 네, 워낙 매체들이 나쁜 이미지를 많이 씌워놨어. 그걸 넘어온 순간부터는 그렇죠. 진성 지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빠진다 맞아요. 잘.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화는 이제 유례 없을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이재명 후보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대 악마화 피해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악마화를 뚫고 지금 올라가는 지지율이에요. 이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자, 악마화를 뚫고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윤석열 내란이 좀 크다고 저는 보는데 이재명을 악마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악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진짜 악마네.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착한 악마, 뭐 귀여운 악마 이렇게 되잖아요. 덜 악마. 네, 덜 악마. 악마 아닌가? 뭐 이렇게. 악마가 아닌가? 그러면서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재명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죽이려고 그럴까? 쟤네들이. 그러면 들여다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악마화가 진행되면 이제 편견,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뚫고 지지를 하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번에 내란을 종식시키려면 이재명이 제일 나아. 이런 식의 합리적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지지율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뭐 이뻐 보여서 지지했다. 금방 빠지지만 이렇게 악마화를 극복하면서 지지를 선택했을 때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안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 자체가 공익추구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은 상승하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알려지냐 알려지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계속 알려지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이재명을 입에 담고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싫어했지만 왜 저러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알아보면 반하는 거죠. 저런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대선 이후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집권하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인이 또 덧붙일 이야기가 있겠죠?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할 말이 있는데 예. 그 우리 그 가짜 보수 참칭 그러니까 보수 참칭 세력들이 이렇게 집권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5종 세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전쟁 위기, 친일 준동, 국정농단.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내란까지 이제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지금 유력 대선 후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걸 축소시켜가지고 어떤 그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정말 지경의 회사라고 한다면
수억을 줘도 떠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래요. 이런 나라에 무슨 모든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고 안팎으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떠맡겠다고 나서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 안쓰럽다. 이게 제가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정말 국가 재설계, 국가 재건에 나서야 되는 중차대한 입장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죠?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지금 소수 귀족 엘리트들이 거덜낸 나라를 이제 시민의 몫으로 어떻게든 되돌려서 살려내야 한다. 이런 역사적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세뇌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호기심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질문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궁금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세뇌 과정이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이른바 자칭 보수 언론들, 내란 동조 언론들이 해왔던 작업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 우리가 전해주는 것만 받아들여라고 하는 세뇌 과정이었어요. 이거는 검찰과 법원, 언론이 이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계속해서 법조 언론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업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태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이건 이제 그동안 세뇌돼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세뇌 상태에서 깨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게 호기심이거든요. 그 다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규재 씨가 저기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본 게 3년 전에 못 봤어요. 못 본 거죠. 근데 3년 전에 설사 봤다 하다도 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안 울었지. 못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저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1%씩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 저게 저런 사람 진짜 저런 사람이었구나. 한 그거 가지. 진심이구나. 예. 예. 저는 그동안에 관망했던 시류에 가장 민감한 게 중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엇인가 관망하고 있고 마음을 굳히지 못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훈련된 효과에 의해서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가 이렇게까지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주류 미디어는 한 번도 이걸 보도한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그렇지. 조선일보식 마타도어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해서 세뇌 효과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 상대원 시장 연설 과정 관련해서 조금 좀 덧붙일게요. 저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민이라는 글자가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나라다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저는 뭐 이게 그와 직접 관련되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내건 이제 선거 슬로건 중에 하나가 진짜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저게 바로 저 장면이에요.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없는 나라. 그렇지. 그리고 그렇죠. 저는 저게 참 와닿더라고요. 저게 본인의 삶이 그것을 그대로 반영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나의 정책은 예. 나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나의 삶으로부터 나온다. 실제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하나하나가 자기가 겪은 거를 그 다음 세대는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나온 정책들이에요, 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웃을 수 있는 나라라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게 이제 진짜 대한민국. 아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막 경험 자기 얘기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겪으면서 자란 세대예요. 그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얘기 들으면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신뢰가 가요. 진정성에 대해서 믿게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도 홍준표나 뭐 가난하게 살았던 이명박이나 나중에 커서 집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경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생각해서 공익으로 치환시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려고 한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끝까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네, 자기 아까름도 바쁘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익 추구형 정치. 그런 사람만 정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날 조희대 씨가 판결문을 읽는 걸 보면서 네. 정확히 윤석열이 개헌포고하는 게 저도 비슷한 느낌 떠올랐어요. 받았어요. 만약에 저 때의 대법관을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아마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절차적 형식적으로 흠결이 있는 전원합의체였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포고령 1호 이재명의 출마를 금한다. 포고령 이후
민주당의 후보 배출을 금한다. 포고령 3호. 국민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꼭 이런 폭언을 읽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완전히 그 윤석열의 하위 호환형이구나. 윤석열보다 조금 더 겁이 많으면데도 윤석열하고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보일 행보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도 계속 사퇴 얘기 나오고 헌재에 끌려가서도 끊임없이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정말 비루한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줬잖아요. 무책임하고 비루하고 치사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조희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걱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대법관 회의가 나오고 법관들이 사퇴 성명을 내고 제3의 사법파동이 되는 셈인데 그래도 당장 사퇴하기보다는 한 달 내로 사퇴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좀 성명을 내고 발표를 하고 마지막 기회를 또 엿볼 것 같아요. 아직은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이재명 출마를 저지할 뭐가 방법가 있습니까? 한 가지가 남아 있죠. 물리적 제거라고 하는 거. 아, 물리적 제거. 아이고, 이런. 저는 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 가능성이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다. 아직도 우리가 승리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김문수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펴는 것이고 조희대가 저렇게 버티는 것이고 직위원회가 저렇게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마지막까지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와 한덕수는 환상의 복식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둘이서 원래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닌데 조희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재명 날려주면 한덕수가 대통령 될 거니까 모험을 감행한 거고 거꾸로 한덕수는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를 사법살인할 테니까 자기가 나서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같은 날 한 거 아니에요? 파기환송하고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한덕수가 바로 대선 출마합니다. 걔들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둘이 지금 아니, 이제 아직도 기회를 보고 있다니까. 이제 일단 머리는 복잡할 거라고 물리죠. 봐요. 끔찍.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 사법살인 실패했고 일단은 그 다음에 한덕수 지금 문수한테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야 이거 우리 헛발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상황, 뭐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따라서 뭐 그런 위험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러나 암살의 위험은 계속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실패한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결국 사퇴하겠죠. 시점이 언제이든 간에. 왜냐하면 이들의 모험과 도박은 지금 실패. 어쨌든 취임식 이재명 그 대통령 취임식 날 같이 산부요인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예. 예. 네, 그걸 막을 수 있다고 기대는 하고 있겠죠. 그 전에 그리고 사퇴 안 한다 그러면 사퇴 시켜야 됩니다. 탄핵을 하든가.